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룸에셋의 신재민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재민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이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이런 이슈들이 뜰 때마다 헷갈리는 것들 이게 정말 호재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리고 있거든요. 그런 개발 호재에 대한 이야기부터 그 개발 호재를 찾는 방법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앵커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개발 호재, 뭐 공사 현장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덤프트럭도 지나다니고 포크레인도 지나다니고 그냥 막연하게 공사 현장이 있다면 다 개발 호재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네. 도로가 만약에 개통이 된다. 이거 개발 호재일까요? 아니면 개발 호재가 아닐까요? 개발 호재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개발 호재. 그러면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대요. 네, 이거 개발 호재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맞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기 IC가 있다. 예를 들어 IC, 네. IC가 있으면 이 근처에는 개발 호재가 맞아요. 아, 근데 한번 보시면은 고속도로라는 것은 쭉 해서 나갈 길이 없죠. 그러면 만약에 이 토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네. 이분에게는 이 고속도로가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아, 그냥 지나가기만 하는 길은 그렇죠. 호재가 아닐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분절되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로 작용한다. 이런 얘기고 네. 한번 보실게요. 철도가 지나간다. 철도가 개통이 된다. 이거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이거는 역이 생긴다면 호재겠죠. 네, 그렇죠. 정확합니다. 지금 이게 똑같은 맥락에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자, 철도도 마찬가지로 IC가 생기는 곳, 아니 IC래 역이 생기는 곳 근처는 이곳은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철도가 지나가는 곳은 오히려 분절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할 수 있고요. 아파트가 생긴다. 이 부분은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호재일 것 같은데요. 호재일 것 같죠. 네. 자,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 아파트가 여기 있는데 이 주변의 아파트 대단지, 예를 들어 1만 세대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내 아파트는 오히려 오래돼 가고 막 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1만 세대의 새 아파트가 대단지로 들어온다. 그럼 여기서는 오히려 전세입자라든지 뭐 소유주 같은 경우에 이쪽으로 유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파트 입장에서 아파트가 생기는 것은 악재가 되는 것이고 물론 추후에 이게 대장 아파트가 되면서 지가를 견인해 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호재로 또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있는 상태에서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온다. 이런 것은 악재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 경쟁자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 주변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가 주변에 1만 세대가 쫙 들어온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호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건을 두고도 결국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결론은 진짜 개발 호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개발 호재란 여기 산업단지가 있고 대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자리가 늘어난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주변이 개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기업을 엄청 많이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대기업과 산업단지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한번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한 군데는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곳이고 한 군데는 대기업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도시가 발전하는 방향성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똑같은 면적의 산업단지와 똑같은 면적의 대기업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도 대기업이 뭐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이 전체를 대기업이 맡아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중소기업들 혹은 뭐 대기업들 이런 기업 한 몇십 곳 혹은 몇백 곳들이 들어오는 이런 현상인데 만약에 중소기업이 산업단지에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좀 얼마 있다가 또 들어왔어요.
그리고 들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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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고. 자, 어떻습니까? 점을 찍는 데만 해도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대기업은 한 방에 들어오겠죠? 뭐 공사의 시기는 다를 수 있으나 1기 들어오고 2기 들어오고 3기 들어오고 4기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공사의 순서는 다를 수 있으나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한 방에 뻥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굉장히 짧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지도를 한번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당진입니다. 산업단지가 있고 산업단지가 있고 산업단지가 있다 보니까 산업단지가 있는 곳 주변은 도시화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구도심이 점진적 도시화를 진행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은 이런 형태의 도시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이 만들어지면서 이 기본적인 도시가 있습니다. 이걸 둘러싸고 있는 곳은 뭐 녹지가 되겠죠. 이런 곳이 있지만 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될까요? 도시가 좁아져요. 이 빈 공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변으로 다시 주거지역을 확대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상업지역을 확대시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커지는 것을 점진적 도시화라고 얘기를 하고 대부분 지금 현재 세종 같은 곳 혹은 뭐 동탄 같은 곳 이런 곳들은 한 방에 도시가 뻥 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계획적인 도시여서 아직까지는 점진적 도시화가 형성되지 않고 그냥 한 방에 생기는 이런 도시화다. 급진적 도시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산업단지에서 그 이야기를 적용을 해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단지는 들어오는데 이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는 타이밍들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들어오는 데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러면 이 주변에 주거상업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큰 도시, 주상이 만들어져 있는 이 도시가 점점 이렇게 커지는 현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거고 대기업이 들어가는 곳 주변 여기는 평택입니다. 고덕국제 신도시가 생기는 곳인데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공업지역이 이렇게 대기업이 딱 들어가자마자 이 주변은 어떻습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주상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한 방에. 그래서 급격한 도시화와 점진적 도시화를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서울 강남 쪽 일부에 있는 개발 호재들을 찾아봤는데 신분당선 연장이라든지 위례신사선, 5호선 그리고 뭐 서쪽으로 가보면 서부선 이런 식으로 이미 개발 호재에 대한 나열이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개발 호재만 보고도 내가 오히려 다른 곳에 살 거 개발 호재 주변에 사면 오히려 가치가 더 높게 상승한다라는 것을 좀 깨닫고 오히려 이런 개발 호재를 참고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 상황에서 개발 호재가 어떤 효과를 펼치는지 한번 이해를 해봐야 돼요. 조금 전에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이제 고속도로를 하나 공부하다 보니까 갑자기 철도가 적용되는 것도 이해를 하셨어요. 결국은 이 철도 같은 경우도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맞습니다. 도로나 IC나 복합 쇼핑몰, 뭐 스타필드 같은 거죠. 그리고 지하철, 그리고 아파트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호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호재를 활용할 때는 일단 제거법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호재를 여러 개를 끼면 끼일수록 좋은데 이 주변에 있는 내가 사지 못하는 것과 살 수 있는 것을 명확히 구별을 해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지역을 봤을 때 이 호재로 인해서 후광 효과가 일어나는 이 지역 바운더리를 설정을 하시고 그곳에서 내가 못 사는 곳 아니면 살 수 없는 곳 아니면 고평가되어 있는 곳 이런 곳들을 다 제거를 하십시오. 제거를 하다 보면 남는 것들이 몇 개 없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호재와 호재 사이에 이런 한 가지만
해당이 되는 곳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다 해당되는 이 교집합 지역을 찾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호재와 호재 사이의 교집합 지역을 찾았고 그리고 제거법을 통해서 내가 못 사는 곳, 살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을 제거를 했어요. 그럼 결국 남은 것은 요 정도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부동산에 달려가서 이 근처 부동산에 달려가서 임장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호재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호재를 보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때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시잖아요. 호재 인근에 가서 부동산에 가보면 그냥 나온 매물들 위주로 해서 보러 다니시지 이걸 내가 주도적으로 이 지역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호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거할 거 제거하고 이 교집합 지역에 있는 이 핵심 지역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더불어 한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가가 오르는 방법, 이 개발 호재에 따라서 지가가 오르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봤듯이 교집합도 봤었죠. 그리고 교집합과 더불어서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이 이웃 효과라는 겁니다. 네이버후드 이펙트라고 해서 결국은 강남이 오르면 어디가 오를까요? 송파가 오릅니다. 그리고 송파가 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강동구도 오르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강남구가 오르면 또 용산구도 오르고 용산구가 오르면 또 성동구도 오르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모든 일에서 접목이 되는 건데 강남이 오르면 이 주변으로 펼쳐진다. 그래서 이웃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강남 중에서도 예를 들어 코엑스 쪽에 개발이 있다. 뭐 아니면 역삼역 쪽에 개발이 있다. 그러면 이걸 핵심으로 해서 이 주변이 오르면서 이 이웃 효과까지 펼쳐지면서 이게 강남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렇게 확장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웃 효과라는 것은 결국은 제일 핵심적인 그런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웃 효과가 어떤 식으로 펼쳐지냐? 이 구별로 이웃 효과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내부에 있는 동별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강남에 오르면 어디가 오릅니까? 판교가 오르는 거예요. 판교가 오르면 어떻게 되냐? 광교도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라인을 큰 틀에서는 서울과 그리고 판교 그리고 광교 형태로 큰 틀을 잡으시고 이 서울 내부에서도 여기서는 핵심이 강남이 되는 거죠. 강남이 오르게 되면 용산이 오르게 되고 용산이 오르게 되면 성동까지 오르게 되는 그러면 큰 틀에서는 서울, 판교, 광교가 되는 거고 광교가 오르면 또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영통구, 화서역, 화서역 일대 이쪽이 또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호매실 일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가 다 이 그물처럼 하나가 오르면 이 주변 것도 오르고 이 다 사슬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왜 강남 얘기하냐 용산 얘기하냐 이 얘기 자체는 이것이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강남에 모두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강남을 못 들어갈 것 같으면 송파구라도 들어가야 되고 송파구 못 들어갈 것 같으면 강동구라도 들어가야 되고 강동구를 못 들어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남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조금 전에 배웠던 이 개발 호재라는 것을 바탕으로 호재들을 다다익선입니다. 도로도 뚫리고 복합 환승센터가 복합 쇼핑몰이 생기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는 이 많은 곳들 중에서 제거할 거 제거한 이 교집합 지역을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인플레이션만큼은 기본적으로 올라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개발 호재가 많아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되었다. 그럼 당연히 지가가 오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발 호재라는 것을 진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4차 국가 철도망 개발 계획이 예를 들어 경북의 의성을 통해서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가치를 이뤄내는지
아니면 이게 생각보다 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 뭐 그런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해보면서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 보면 결국 답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이 개발 호재에 대한 중심만 여러분이 꼭 가지고 계신다면 너무 일희일비 안 하셔도 좋은 투자법을 찾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개발 호재에 대한 시그널 보내드렸습니다. 호재라고 해서 다 같은 호재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호재라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 내면을 조금 더 살펴보고 이 개발에 대한 수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투자처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일 수 있다는 점,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